그 이효리 씨가 오래전에 새 음반을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자마자 작곡가가 표절을 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졌죠. 소문이 났죠. 그래가지고 발표하자마자 바로 앨범을 접었어요. 자, 그러면 제작자는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을 거고 이효리 씨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신과 병원에 간 거예요. 정신과 병원에 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설문지, 수백 가지 설문지를 주면서 그냥 체크하러 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방송국 사장님이 인사라고 하면 이효리 씨 마음에서 내려와서 인사하시라 그래. 내가 왜 여기 와서 인사를 해야지?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냥 퍽 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광고주가 치마 좀 짧게 입히라 그래. 그러면 본인이 사실은 짧게 입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싫다고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냐고 이런 생각이 푹 올라오고 표현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어릴 때 엄격한 아빠 밑에서 하고 싶은 말과 일을 못해서 생긴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에 대한 반발심이었다는 거죠. 자, 이걸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효리 씨가 어릴 때 아버지의 엄한 교육과 체벌이 반복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살, 6살 되는 애가 자기보다 거의 키가 2배나 되고 몸무게는 몇십 배나 많은 사람이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혼을 내면 사실은 아이는 멘붕에 빠진다고요.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반복되니까 나를 좌지우지하는 남자는 싫다라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처음에는 거의 의식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게 무의식에 씹어져 버려요. 신념이 돼버리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스타가 됐어요. 광고주나 방송국의 높은 직위의 남자들이 무슨 말만 하면 싫은 거예요, 그냥. 그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다음에 이게 점점 커집니다. 대중에 대한 기피증, 대인 기피증, 이게 점점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그런데 자기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알게 됐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반발심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왜? 생각의 출발점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무의식은 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반발심이 일어났을 때 이해하고 놓아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세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그 밑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항상 어떤 믿음과 매 순간순간 연결되어 있어요. 왜 미운지 아세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사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안 밉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을 내가 저장했는가, 저장되어졌는가 하는 거죠. 저장이 되어졌죠. 누구로부터? 사실은 대부분의 믿음은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대부분의 믿음이 셋업이 돼요. 한 80, 90% 정도가.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내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요. 내 자식이 다시 성인을 다시 물려주는 이런 믿음의 되풀이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믿고 어떻게 하면 좋고 이런 기준들이 명확해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이런 믿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생각은 안 일어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어떤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만약에 확인이 될 수 있으면 이효리 씨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만 이걸 더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원인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하죠? 사람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죠. 아니에요. 무의식의 결론일 뿐이에요. 무의식이 그 안에 저장된 정보들, 그죠? 삶의 경험, 기질, 믿음 이런 것들을 다 펼쳐놓고 어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미운 것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결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괴로운 이유가 무의식의 결론일 뿐이라니까요. 그것이 명확하면 내가 괴롭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요. 그걸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게 돼요. 왜? 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니까. 그러고는 계속 괴로워만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저 사람 때문에 미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무엇이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뭐를 근거로? 기질과 삶의 경험과 믿음들을 토대로. 잘 보세요. 기질이 선택했나요? 선택되어졌나요? 선택되어졌죠. 삶의 경험은 선택했나요? 선택되어졌나요? 되어졌죠.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 만나고 어떤 친구 만날지 선택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믿음들. 믿음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믿음들은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달된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기질, 삶의 경험, 믿음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것을 토대로 어떤 부정적인 느낌,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느낌, 생각, 감정이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이해가 명확하면요. 더 이상 부정적인 느낌, 생각, 감정이 휘둘리지 않아요. 물론 훈련을 해야죠. 100번, 1000번, 10,000번 훈련해야죠. 그죠? 뭐 하루에도 수천 번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의식이 일으키는 느낌, 생각,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들이 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알미 한번 생겼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료를 천천히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 계속 보시고 훈련하시고 안 되시면 연락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삶이 점점 편해져 가요. 잘 돌아가기 시작해요. 순조롭게.